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신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는 제가 처음 서봐서 좀 떨립니다. 학생들은 제가 떨리는 모습을 잘 안 봐가지고 모를 텐데 제가 지금 많이 떨고 있어요. 네.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그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는데요. 딸이 늦둥이라 지금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제가 되게 젊어 보이잖아요. 젊었는데 나이가 제 큰아들은 지금 21살, 그리고 둘째는 19.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길을 달리 가고 있고요. 중학교 때는 잠깐 학생들하고 같이 학교를 같이 다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막내는 딸인데, 딸이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들 둘을 이렇게 키우다가 딸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다. 아들이었으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별무리 고등학교에서 저는 학생들과 함께 생태농업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농사도 이렇게 놀면서 지금 아이들하고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저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거든요. 우리 놀고 있지, 그지? 나중에 자세한 얘기들은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또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런 얘기들을 또 나눴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생태농업을 하면서 각 씨들마다, 그리고 가축이면 가축, 아니면은 농작물이면 농작물, 똑같은 씨에 똑같은 작물이지만 이렇게 나서 자라고, 그리고 커가면서 모든 작물들이 다 모양이 약간씩 다르다는 거, 그리고 또 빛깔도 약간씩 다르다는 거. 우리가 또 이렇게 바라보면, 산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봄과 여름이 되면 푸르른 녹음이 짙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녹음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색이 다 녹색이 아니라 색깔마다 다, 어떤 거는 옅은 색, 어떤 거는 좀 짙은 색, 색깔이 다 다르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 각자의 색깔, 그리고 각자의 모양대로 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얘가 라이트가 이걸로. 제가 키가 좀 커서요. 이게 다 됩니다. 얘 큰애고요. 둘째고 이제 막내입니다. 저희 아내도 저희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같이 저희는 마을 안에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 집이 바로 사택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저희 아내는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는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놀 줄 아는 아빠, 이런 것을 주제를 가지고 왜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을까요?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어서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된 얘기여서 제가 좀 스크랩을 해왔습니다. 이 노래 한번 듣고, 아까 이제 슬픈 아주 애절한 노래들 들었는데, 이 노래도 한번 듣고 우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가사. PPT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가사 보시죠. 초등학교를 나오고, 국제중학교를 나오고,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를 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이 학생이 지은 시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시죠.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 하버드대를 가서 미용사가 되면 참, 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헤럴드 경제의 6월, 이번 달 6월 1일자인가 2일자에 실린 지금 우리나라 아동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청소년과 아동 시기의 아이들이 무엇이 결핍을 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뭐 인터넷이니 세오시니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결핍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동들이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여가 활동입니다. 여가 활동. 노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아이들 스스로 지금 노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도표고요. 그리고 또 희망 활동과 실제 활동의 차이를 이렇게 봤더니 대부분이 똑같이 노는 시간이 부족한 걸로 나옵니다. 그 노는 시간이 학원 과외, 학습과 관련된 일들로 대부분이 다 채워져 있고요. 여가 활동이 거의 아이들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글은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가 중에서 6.6점. 만족도가 매우 낮다라는 사실. 그리고 물질보다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결핍, 그리고 또 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놀고 싶은 욕구를 억제해야 된다는 그런 아이들 사이에 결핍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가 활동, 가족 행사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죠.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48분밖에 안 돼요. 2018년 좀 이따 보시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2018년 조사에 의한 초록우산 재단에서 나온 조사에 의하면 18분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마 표본에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8분인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은 이제 아빠와 관련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왜 결핍이 되느냐 대부분이 다 학원과 과외와 관련되어 있다. 사교육을 하느라고 아이들이 여가 활동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아이들의 이제 대답이었고요. 아버지와 아이가 보내는 시간은 하루에 평균 6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 충격적인 이야기죠. 가족이 하루 24시간 중에 아버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아버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6분밖에 되지 않는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 결핍에 매우 불만족스러워 한다는 거. 아동들이 가족과 함께 할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이들은 그것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 부모님과 함께 보내고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애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어른으로서 우리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그러한 지금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하면 좀 이겨나가고 그것들을 아동들을 좀 보듬어 안아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노는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조사한 결과이고요. 유엔 아동 인권 선언에 저희 나라 학생들이 이제 찾아가서 그 인권 선언, 아동 인권에 대해서 그 유엔 대표단들에게 전달했던 내용들을 올려놓은 기사입니다. 거기에 나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잠깐 좀 들어보시죠. 한국 교실에서 학생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자살하고 싶다, 자퇴하고 싶다, 전학 가고 싶다 이런 말이잖아요. 저희가 참석한 거는 2가지가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맞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고
것 때문에 무기력함 그리고 우울증을 느끼는 측면을 언급했을 때 우셨는데, 유엔 인권위원회가 있는 할레 윌슨이라는 건물이었는데 좌석들도 많고 통역 부스도 있어서 처음에는 되게 떨렸었는데 막상 위원장님들이 들어오고 나서 같이 대화하는 식으로 해보자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훨씬 더 긴장을 풀어서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하루 일과를 설명해주면서 저희는 실제로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달했어요. 밤에 10시까지 야자를 하는데 야자가 끝난 후에도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집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험 기간이 되면 1시, 2시에 잤다라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친구들 사이에서 얘기하곤 해요. 성인 근로시간도 OECD에 비해서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학업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만큼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그게 정말로 한국 학생들이 사는 삶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고,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률은 대한민국 학생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데 항상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다. 잘해야 되고 그리고 실수를 하면 안 되고 그렇지만은 그 과정을 모두 네 혼자 이겨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푸시를 하니까 실제로 한국 교실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유행어처럼 그리고 맨날 하는 말이 자살하고 싶다, 사퇴하고 싶다, 전학 가고 싶다 이런 말이잖아요. 한국 어른들은 이런 걸 할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반면에 유엔에 가서 만난 어른들은 다들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눈빛도 많이 보냈고, 그럼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공감의 정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때문에 무기력함 그리고 우울증을 느끼는 측면을 언급했을 때 우셨는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저희에게 와서 우리의 활동들로 인해 한국 학생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으면 꼭 좋겠다 이런 진실 어린 말을 하고 가셨습니다. 대한민국 아동보호사는 소로부산 어린이재단 그리고 국제아동인권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모여서 아동의 인권을 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저처럼 제 동생도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될까? 그리고 저만큼 공부를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군가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국에서 모인 23명의 아동들이 그들의 시각으로 담아낸 보고서입니다. 유엔이 내린 판단에 의해서 2019년 9월에 또다시 이렇게 아동 권리를 지켜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최종 건의사항이 대한민국 국가에 내려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가 판단하는 것이 5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공부란 것이 과연 학업 성적에만 치우쳐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진정한 공부라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정말 많을 텐데 왜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 행복하지 않는 건가? 그런 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외국에서는 아동기에도 충분한 여가 시간을 누리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여가 시간을 누리고 있는데, 사실 여가 시간은 자기의 특성을 탐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그런 시간들을 전부 다 교과목에 집중하다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있어요. 충분한 여가 시간을 보장하는 것, 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동들이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이 아동들이 수동적인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아동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아동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그 사회는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다 보장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마음 아픈 이야기죠. 이것을 지켜주는 건 어른들이 해줘야 하는데, 어른들은 자꾸 우리 아동들, 그리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이렇게 학습적이고 학업적인 것들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시간을 보내도록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좀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 둘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의 친구인 제 둘째의 이름이 강건입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발랄한 아이였었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 둘째하고 어떻게 보냈냐면,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 알지만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스포츠 여러 방면을 좋아해서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저는 이제 사회인 야구를 이제 틈만 나면 이렇게 하러 다니고요. 근데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둘째하고 같이 축구를 하러 이렇게, 성인들 축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각하기 좀, 성인들 축구하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축구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끌고 다니면서 계속 축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테니스도 같이 치면서 테니스를 통해서 또 스포츠를 또 배우게 되었고, 농구를 또 가르쳐 주면서 농구를 또 하면서 같이 또 그런 스포츠 활동들을 열심히 많이 하면서 저희 뭐 큰 애도 그렇고 작은 애도 그렇고 그런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그런 관계, 유착 관계를 저는 좀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보냈습니다. 이 스포츠가 좋은 이유는 스포츠라는 그 룰을 통해서 사회라는 룰을 좀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고요. 그 룰을 어기면 반칙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 정해진 시간 내에서 다른 사람과 합리적이고 아주 정의로운 방법으로 그 룰대로 경기를 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사회성을 좀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아버지로서 그 스포츠를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막 가르쳐 주고 싶고 그런 충동들이 좀 있잖아요. 이놈이 더 잘했으면 좋겠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안 하려고, 억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안에서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쁨, 그 놀이를 뛰어놀면서 땀을 흘리면서 남자아이로서 좀 이렇게 좀 건강함과 함께 그 안에서 땀 흘리는 그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건 그거 나중에 이랬으면 어떻겠니 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고요. 특별히 저희 둘째가 그 중학교 때 좀 이제 사춘기 때 이게 좀 사춘기를 보내면 다들 이렇게 좀 반항도 하고 아빠한테 좀 대들고 이런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산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고통과 산을 오르는 그 아픔과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아빠와 같이 함께 이제 산을 올라가면서 이런 긴 얘기는 하진 않지만 산을 다니면서 어떤 기회가 돼서 그 아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좀 푸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들로 해서 좀 사춘기를 좀 보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기회가 참 좋아서 꿈틀리 인생학교라는 야후학교가 앞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그 학교에 전형 이제 먼저 시도한 그 하나의 이제 모델로서의 학교가 하나가 있는데요. 꿈틀리 학교를 중3 과정 때 저희는 이제 검정고시를 봐서 중3 과정 나이에 그 꿈틀리 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이렇게 저하고 놀던 버릇, 그리고 저도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이제 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 자기가 저와 함께 지내면서 그런 느꼈던 이러한 것들을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공유도 하고, 그 안에서 또 토론도 하고 시민교육도 받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공동체로서 우리가 같이 살아나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나는 내 꿈을 위해서 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것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융합해서 내 꿈을 펼쳐나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 시간을 꿈틀리 인생학교에서 1기 1번으로 이제 입학을 해서 1년여 동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잘 놀고 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해서
뭐 좋은 학교를 갔느냐? 이 학교의 정신처럼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빛깔대로 이제 커간다는 거, 그리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학교에 있었던 그 덴마크 친구가 있었는데, 이 덴마크 친구의 집에 한 달 동안 가서 덴마크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고 돌아와서, 이제 여기에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 얘가 이제 큰 놈입니다. 큰 놈이 이제 풀무전공부라는 마을 대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농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생각하는 농민, 그리고 또 공부하는 농민,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농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교육하는 풀무전공부라는 곳에 형하고, 이제 형은 1년 선배고 저희 둘째는 이제 후배로 들어가서 지금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이렇게 흙과 땅과 농사를 하면서 행복하게 잘 보내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2학년으로서 학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강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선택해서 이러한 공부를, 이러한 교육을 받고 싶다 해서 지금 그쪽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부하라고 한 적은 없는데 스스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는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은 검정고시 성적을 좀 더 향상시키고자 자기가 지금 검정고시 공부를 주경야독으로, 오전에는 그 학교 수업을 따라가고 밤에는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께서 이제 이것으로 이제 저희가 시간이 이제 그 짧은 관계로 더 이상 이야기는 나중에 혹시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때 하기로 하고요. 박노해 시인께서 쓰신 부모로서 해줄 단 세 가지라는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모로서 해줄 것은 단 세 가지였다. 첫째는 내 아이가 자연의 대지를 딛고 동무들과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잠자고 마음껏 해보며 그 속에서 고유한 자기 개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유로운 공기 속에 놓아두는 일이다. 둘째는 안 되는 건 안 된다를 새겨주는 일이다. 살생을 해서는 안 되고 약자를 괴롭혀서는 안 되고 물자를 낭비해서는 안 되고 거짓에 침묵 동조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주는 일이다. 셋째는 평생 가는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일이다. 자기 앞가림은 자기 스스로 해나가는 습관과 채식 위주로 뭐든 잘 먹고 걷는 몸생 말고 늘 정돈된 몸가짐으로 예의를 지키는 습관과 아름다움을 가려보고 감동할 줄 아는 능력과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홀로 고요히 머무는 습관과 우애와 환대로 많이 웃는 습관을 물려주는 일이다. 그러니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내가 먼저 잘 사는 것, 내 삶을 똑바로 사는 것이었다. 유일한 자신의 삶조차 자기답게 살아가지 못한 자가 미래에서 온 아이의 삶을 함부로 손대려 하는 건 결코 해서는 안 될 월권 행위이기에 나는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자 안다라기보다 먼저 한 사람의 좋은 벗이 되고 닮고 싶은 인생의 선배가 되고 행여 내가 후진 존재가 되지 않도록 아이에게 끊임없이 배워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저 그 내 아이를 믿음의 침묵으로 지켜보면서 이 지구별 위를 잠시 동행하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리고 또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믿음을 준다면 아이들은 아마 분명히 자기의 빛깔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아름답게 이 지구별에서 자라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